본 동영상은 집사님들께 고양이들의 행동 심리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양이들을 의인화하고 때때로 다소 과격한 언어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두캐스토리 냥이올릭입니다. 오늘은 사이 나쁜 고양이에게 격리와 해제를 반복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이 나쁜 아이들의 공간분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격리와 해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엔 아이들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격리를 하셔야 할 때, 격리를 어떨 때 하셔야 하는지, 도대체 왜 격리를 하는지, 격리를 할 땐 뭐를 주의하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한 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을 관리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사이 나쁜 아이들의 양상을 잘 살펴보면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이가 괜찮아진다고 해도 둘이 친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고양이들은 보면 처음 싫은 애는 끝까지 싫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애가 행복한 것도 싫어요. 그래서 사이 나쁜 아이들이 집사님께서 아이들 사이를 잘 중재해 주셔서 둘의 사이가 괜찮아졌다고 해도 이건 그냥 대면대면해지는 상태가 최상이에요. 서로 포기하는 상태, 영역만 공유하는 쿨한 상태, 이것이 바로 관계 개선의 최종 목적지예요. 물론 사이가 좋았다가 사건 등으로 인해 오해가 생겨서 사이가 나빠진 아이들은 다시 친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이 나쁜 고양이들은 첫 만남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생긴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이가 나빴던 아이들이 100% 거듭나는 그런 감동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선 사이가 나쁜 고양이들 관계 개선을 위해 정보들을 찾아보면 공간 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특히 공격받는 아이의 공간을 꾸며줘야 한다. 그런 조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사님들이 집에 아이들이 사이가 나쁘면 얘네들도 격리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시고 아이들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혹시 다치는 아이가 생길까봐 공간 분리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또 이와는 반대로 사이 나쁜 아이들 격리를 하게 되면 영역이 나눠지니까 웬만하면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셔서 아이들이 눈만 마주치면 주구장창 싸우는데 얘들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말리는 그런 힘겨운 일상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사이가 나빠서 격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공간 분리가 필요한 만큼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있는 애들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려요. 그냥 그 애들한테는 그게 일상이에요. 공격을 하는 아이도 그렇게 심하게 폭력적이진 않고 기껏해야 싫은 애 화장실 갈 때 따라가서 그 앞에서 째려보고 펀치 한번 날리고 싫은 애가 엄마한테 애교 부리면 다가가서 꿀밤 한 대 때리는 정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싫은 아이가 앉아있으면 가서 쫓아내는 정도,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도 저 재수탱이가 자기를 째려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으르렁거리고 하악질하면서 예민한 티를 다 내요.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의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화장실도 나름 잘 가고 집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공격성이 두드러지기보다는 둘의 적대감이 팽배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격리를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인식 변경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아이들의 관계가 이 정도가 아니고 공격을 하는 애가 자기가 싫어하는 애한테 완전 꽂혀 있어요. 초집중 모드가 발휘되는 경우,
내 눈엔 오로지 너만 보이고 지금 이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애가 움직이기만 해도 무조건 달려가서 때릴 준비하고 제가 뭘 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아이도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맘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계속 구석으로만 눈치 보면서 다니고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와야 해요. 또 심한 어떤 아이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아이 때문에 아예 바닥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구석에 있는 캣타워 꼭대기, 얘네는 중앙 캣타워 꼭대기는 쓰지도 못하고 작은 캣타워 구석 꼭대기, 작은 방 장롱 위, 다용도실 꼭대기 이런 데서 살아요. 심할 땐 배고프면 엄마를 불러서 밥 달라 그러고 화장실도 그 위에서 스스로 해결해요.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격리를 해주셔야겠죠. 왜냐하면 공격당하는 애는 지금 어때요? 자기 건강을 담보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당하는 애한테 그 아이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당하는 아이가 공격하는 아이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활동 반경에 제약이 있는 것이 심해지면 이때는 공간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얼굴만 보면 싸우는 애들 서로 다른 공간에 분리를 해놓으면 처음엔 방에 따로 갇힌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아이가 울 때마다 들어가셔서 달래거나 하지 않으시면 며칠 후에는 아이가 적응을 하게 돼서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아이도 처음엔 격리방 문 앞에서 죽치고 상주하다가 있어봐야 심심하기도 하고 딱히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나중엔 자기 다른 스케줄도 소화하고 하면서 점차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 집사님들에겐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요. 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문 한번 열어줘 볼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문을 열어보시죠. 방 안에 있던 애가 쭈삣쭈삣하다가 방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방 밖에 있던 애가 문을 열자마자 방 안으로 튀어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네 다시 만나는 거 보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심장이 막 콩닥거리죠. 근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아이들을 잘 지켜보세요. 처음엔 아이들이 서로 냄새만 맡고 주변 탐색만 해요. 괜찮아요. 이래서 격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시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요. 드디어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들은 생활하는 곳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처음엔 조심스럽게 탐색을 하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싸우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리자마자가 아니라 한 템포 쉬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맞다. 내 원수를 처리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시 싸워요. 으르렁거리고 때리고 째려보고 도망가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아직은 안 되겠다 하면서 싸우는 애들 뜯어 말리시고 다시 격리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버텨요. 저번에 이틀 했으니까 이번엔 3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리고 문을 다시 열었는데 애들 또 싸워요. 그래서 다시 격리해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가 괜찮아질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고양이들의 관계 개선에서 공간 분리 자체에 너무 큰 기대를 거시면 안 돼요. 공간 분리를 하는 이유는 적대감으로 인한 서로의 흥분과 긴장을 가라앉히는 시간, 공간을 아이들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분리 후에 서로 다시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흥분도가 이전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서로 며칠 얼굴 안 봤다고 싫은 애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볼게요.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정말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싫은데 심지어 그 사람을 매일 봐야 돼요. 이건 지옥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며칠 안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 사람 다시 왔어요. 그 사람 얼굴을 며칠 동안 안 봤다고 해서 우리 이 사람 다시 좋아지나요? 아니죠.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격리와 해제의 반복이라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얘네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맨날 만나면 싸워서 어느 날 격리가 되었어요. 근데 싫은 애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열려요. 저기 딱 보니까 내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얘네가 늘 하던 대로 싸웠어요. 얘네가 둘이 만나면 항상 하던 그 액티버티죠.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격리해요. 근데 격리하기 전에 얘네가 둘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던 거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서로 얼굴이 안 보이는 데로 왔더니 평화가 왔어요. 결국 얘네가 상대방을 보면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거 싸우는 거예요. 얘네 사이에는 둘의 사이가 좋아질 만한 경험, 상대방이 꽤 괜찮은 애구나라고 인식할 만한 기회, 그런 긍정적인 추억거리가 전무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나중엔 격리를 하지 않으면 서로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변질돼요. 만약 아이들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격리를 결정하셨다면 얘들은 그냥 하루 이틀 따로 있어 보는 게 아니라 처음 합사 시작하실 때처럼 다시 인사시켜주는 과정으로 해주셔야 돼요. 격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다시 격리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교환도 다시 해주셔서 서로에 대해서 불쾌하게 인식된, 그렇게 형성된 냄새 인식 변경해 주시고요. 방명문을 사이에 두고 간식도 나눠 먹고 놀이 시간도 갖고 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사 과정의 격리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은 처음 합사할 때처럼 격리를 하셨다가 다시 문을 열어주셨다고 해도 여전히 아이들이 사이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격리 문을 여셨다는 건 다음 단계, 즉 새로운 개척을 위한 과정인 거고요. 개척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는 해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후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정말 아이들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다시 공간 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격리를 하시는 타이밍은 아이들이 싸운 직후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기억하는 마지막 가장 강한 기억이 싸움이고 그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공간이 분리가 되었더니 지금 난 바로 평화롭네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으르렁거린다면 아이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다른 장난감, 소리, 이름 부르기 등으로 싸움 전에 중재를 해주시거나 아이들이 이미 엉켜서 싸운다면 서로 싸움만 떼어내세요. 야단을 치실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은 싸우면 엄마가 싫어한다는 거 이미 알아요. 단지 왜 싫어하는지를 모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싸움만 떼내주시고 아이들이 서로 안전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격리가 되지 않고도 내 원수가 저기 있는데도 난 안정을 취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서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격리를 꼭 다시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이들의 공간 분리는 상황을 봐서 그때 결정해 주셔도 되세요. 자, 저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아이들의 공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그러면 오늘도 예쁜 얼굴값 하는 고양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집사님들 화이팅입니다.